자, 오늘은 천안함의 스크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사진이 천안함이 씩씩하게 운항 중인 사진이고요. 좀 다른 사진을 보자면요, 이 사진인데 천안함 사진을 좀 다른 내부도 주로 천안함의 내부에 설치된 주요 엔진과 스크류가 보이는 그런 사진으로 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천안함의 맨 뒤에 있는 스크류가 날개가 안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스크류가 있으면 이 스크류가 천안함이 폭발할 때 갑자기 프로펠러가 정지를 함으로써 정지할 때에 그 정지되는 힘에 의해서 방향이 이쪽으로 돌다가 이렇게 돌다가 섰는데 뒤쪽으로 휘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비교할 것도 없고 무슨 논문으로 증명할 것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프로펠러가 이렇게 도는데 갑자기 폭발을 해서 이렇게 돌다가 기관실이 정지를 하니까 이렇게 돌다가 뒤쪽으로 휘었다. 역사에 기록될 거짓말입니다. 자, 천안함이 반토막이 낸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가 뜯겨져 나갔기 때문에 가스 터빈실 내부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폭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내부에 있는 것들은 철판, 바깥에 있는 철판에 보호가 되어서 그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 내부가 산산조각이 난 게 아닙니다. 외부의 철판이 보호가 되어서 보호받는 상황 하에서만 충격을 받아서 파손되는 정도만 영향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연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스크류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연결되는 부분은 파손이 되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 영향이 스크류에 직접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가스터빈실은 가동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여기 디젤 엔진실, 이게 디젤 기관이고 가스터빈 기관인데 디젤 기관만 가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디젤 기관에서 힘을 이렇게 보내서 여기 기어 박스를 지나서 이렇게 프로펠러, 스크류에 힘을 전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스터빈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천안함이 두 조각이 날 때 가스터빈실의 이탈 파손과는 스크류가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스터빈실은
가스 터빈은 정지 상태였고 스크류는 디젤 기관만 가동해서 스크류로 회전의 힘이 전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젤실의 디젤 기관만 가동 중에 배가 이쪽에서 반파가 나면 급정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배가 바로 뒤집어진다 해도 디젤 기관은 조금 더 돌다가 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류는 급정지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스크류가 어떤 원인으로 급정지를 했다. 주로 기관 쪽의 영향으로 기관이 스크류를 돌지 못하게 꽉 붙잡는 어떤 놀라운 힘이 발현되면 스크류가 날개가 파손이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로 이 부분에 기어 박스가 있습니다. 기어. 엔진의 수천 RPM, 분당 수천 번 도는 RPM을 약 100회전으로 낮춰주는 기어 박스가 있는데 이 기어 박스가 먼저 가장 약하기 때문에 먼저 파손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이 축, 그 다음이 날개인데 날개는 어지간해서는 파손이 되는 그런 물체가 아닙니다. 기관의 영향으로 파손이 되면 급정거 시에는 기어 박스가 파손이 되고 그 다음은 축, 날개는 파손이 안 된다. 그래서 천안함이 반조각이 날 때 가스 터빈 실이 떨어져 나가도 프로펠러에는 영향이 없고 디젤 엔진도 폭발이나 그 어떤 원인으로 천안함이 반조각이 나도 디젤 엔진 실은 직접 피격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 몇 초만이라도 더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크류는 급정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크류는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급정거로 인해서 뒤로 헷가닥 파손이 되는 그렇게 변형이 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크류가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급정거에 의해서 이렇게 돌다가 급정거를 하니까 뒤로 휙 넘어지는 변형이 있었다는 게 거짓말이다 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그것은 이제 버리고 다른 이상한 논리를 펴는데요. 이런 논리를 펴니다. 스크류가 여기 있고 이쪽이 엔진이 있는데 폭발이 가스 터빈실에서 일어났으므로 폭발이 일어나는 폭발의 힘에 의해서 충격이 이렇게 와서 이 프로펠러 스크류가 이렇게 있던 스크류가 충격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휘어졌다. 이런 주장을 또 내세웠어요. 예. 이렇게 멀쩡히 있는 스크류가 축 방향에서 이 반대편에서 힘이 와서 반속력과 함께 변형이 유발된다. 이렇게 변형이 왔다 그러는 겁니다. 감속기에 작용한 충격에 의해 추진축은 한미 방향으로 밀려나고 이로 인해 추진기 즉 스크류의 날개가 변형되었다. 아무튼 이렇게 주장을 또 바꿉니다. 이렇게요.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
쭉 밀게 되면은 손가락이 안쪽으로 오그라들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파손된 천안함의 절단면입니다. 여기에 정지되어 있던 가스 터빈실이 있는데요. 뭐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가스 터빈은 이제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가스 터빈은 예를 들어서 국방부의 말로만 하더라도 여기서 아래에서 버블 제트가 터져서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위로, 폭발의 힘이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축은 저 뒤에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저 뒷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힘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방향이 아니죠. 이 절단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폭발의 힘이므로 저 뒤쪽 축이 있는 방향으로는 힘이 가질 않아요. 가지 않은 건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 봐도 이 철판이 뒤로 밀려서 구멍이 뻥 뚫리는 엄청난 폭발의 힘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결정적으로는 이게 축과 연결된 그 연결 커플링 비슷한 건데요. 커플링으로 부르죠. 커플링인데 여기에 손상조차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연결되었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을 뿐이에요. 이쪽이 축 방향이라면 여기가 폭발 방향이라면 이렇게 해서 밀어서 이게 박살이 나면서 밀어낸 흔적이 없어요.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를 두고서 축 방향의 힘이 작용을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진짜 눈 뜨고 있는데 한 대 때리고 안 때렸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더구나 그 프로펠러랑 연결되어 있는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프로펠러가 이렇게 5개가 있으면 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도 이렇게 있으면 이 축은 어떻게 힘을 전달받냐면요. 여기에 디젤 엔진이 있고 디젤 엔진에서 이렇게 옆으로 연결해서 와요. 직접 미는 게 아니라 이쪽에 기어 박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그 동그란 절단면의 이 동그란 커플링도 가스 터빈실과 연결되어서 만약에 여기에 정말로 이 방향에 힘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힘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지 힘이 가다가 옆으로 휘었네? 그럼 옆으로 힘이 휘어서 다시 왔다가 또 휘었네? 일로 가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미는 힘이 작용했다 하더라도 물론 작용하지 않았다는 건 보셨습니다. 좀 전에 커플링이 깨끗하죠. 여기 막고 있는 철판도 하나도 힘을 받은 게 없습니다. 압력이 폭발의 힘이 이렇게 작용한 흔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요 좁은 커플링에만 따로 힘이 가해진 것도 더욱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커플링 축의 힘이 딱 닿았다 하더라도 기어 박스를 연결하기 위한 이 연결 장치에서 힘은 모두 소비가 됩니다. 힘의 소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스크류로 힘이 전달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힘이 있었다고 하면 이 힘은 어디에서 나타났냐? 이 기어 박스가
파손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게 전부일 겁니다.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도 뭐 이렇게 축에 힘이 와서 이렇게 휘었다는 논리도 그 기초적인 정황부터 틀렸습니다. 물론 어뢰 폭발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설명은 스크류가 국방부가 주장하는 그런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해서 파손될 수가 없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했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할 것은 정말 그럼 어떤 이유로 천안함 오른쪽에 있는 스크류가 파손이 되었을까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천안함 뒤쪽에 있는 두 개의 스크류는 상당히 크고 무겁고 튼튼합니다. 정말 튼튼합니다. 쉽게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똑같이 뒤쪽에 두 대의 스크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는 정말 하나도 상처가 없이 멀쩡하고 하나는 날개 5개가 모두 변형이 되는 파손을 입었느냐. 이건 정말 미스터리엔 미스테리, 그런 상황의 파손입니다. 더욱더 이해를 못할 것은 천안함의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왼쪽 스크류가 있는 이 왼쪽 방향 가스터빈실에서 어뢰가 폭발했다고 하는데 스크류는 왼쪽 스크류가 아니라 오른쪽 스크류가 파손이 됐습니다. 아니, 왼쪽 스크류는 멀쩡하고 오른쪽 스크류만 파손이 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 이상한 파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좀 잡다한 뭐 이런저런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걸 다 빼고 간략하게 오른쪽 스크류가 어떻게 해서 파손이 됐는지에 대해서만 단도직입적으로 그 파손이 되는 가능성 있는 아주 좁은 가능성, 그것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옆에서 본 파손의 모습이고요. 왼쪽 스크류가 아래에 잘려 있는데 이것은 한미를 수중에서 인항에 올리고 바지선에 씻다가 이게 갑판에 눌려서 이 선체를 좀 들어 올리고 다시 고정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를 눌렸다고 여기를 잘라버렸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조치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쪽도 바닥에 닿아서 잘랐으니까 여기도 바닥에 닿았는데 같이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국방부 쪽에서 잘라낸 거고요. 이 잘라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설명을 안 하고 모르고 오신 분들은 파손의 하나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랫부분도 파손이
약간씩 다른데요. 주로 이 파손 비슷하게 파손이 진행됐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천안함 스크류가 원인은 알 수 없게 파손이 되었는데 국방부가 이야기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스크류가 뒤로 휘었다고 한 이 주장은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말이죠. 그러니까 국방부의 주장은 스크류가 이렇게 도는데 이 스크류는 항상 이 방향으로만 돕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도는데 스크류가 갑자기 딱 급하게 딱 정지를 했기 때문에 돌다가 딱 정지를 해서 뒤로 변형이 왔다 이겁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자동차를 타고 100km로 쭉 밟다가 앞에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끽 쓰면 우리 앞좌석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뒷좌석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가던 방향으로 확 쏠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안전벨트 안 맨 사람은 앞좌석으로 날라오죠. 순식간에 날라옵니다. 그리고 앞좌석에 있던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는 특히 조수석에 있는 사람은 가다가 100km로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꽉 밟아서 타이어가 스키드 마크를 내면서 낑 밀릴 때 앞유리창에 머리를 꽝꽝 박습니다. 그게 관성의 법칙입니다. 가던 방향으로 급정지가 일어나면 가던 방향으로 모든 물체가 쏠리는 것. 그것이 관성의 법칙인데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요. 시속 100km로 가던 차가 급정지를 하면 차 안에 있던 사람이 뒤로 10m 날아가는 거예요. 시속 100km로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10m 날아간다니까요. 이게 국방부의 주장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스크류가요. 이렇게 돌다가 약 1분에 60바퀴, 1분에 약 100바퀴를 돈다고 그래요. 1분에 100바퀴. 이게 약 3m 10cm, 3.1m 정도 되는데 1분에 100바퀴 돌면요. 진짜 무섭게 돕니다. 워낙 크고 육중하기 때문에 무섭게 도는데 그렇게 돌다가 급정거를 딱 하면 이 날개가 앞으로 휘면 휘었지 어떻게 뒤쪽으로 휩니까? 힘이 이렇게 가다가 급정거를 했다고 갑자기 뒤로 휘까닥 갑자기 힘이 발생할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이런 허위의 주장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이런 주장은요, 사람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정 그런 거짓말을 하고 싶으면 짐승들, 뭐 개나 돼지들 모아놓고 이런 거짓말을 하면 딱 맞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국민을 개, 돼지로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건지도 모르죠. 국민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봤다면, 국민을 국민으로 봤다면 이런 거짓말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